신남중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공부할 준비 됐나요? 과학공책 꺼내시고 제목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부분의 연장선이에요. 중단원 둘, 지각의 구성이고요. 22쪽에서 43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복습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지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크게 말하면. 근데 그 중에서도 지구의 구성 요소에도 또 직권에 대한 공부하고 있고요. 직권에서도 지각, 가장 겉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생각이 좀 나죠? 암석은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었어요. 네, 어떤 기준이었죠? 맞아요. 암석이 생성되는 과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죠. 자, 암석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를 해요. 자, 여기까진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이에요. 오늘부턴 선생님이랑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분류된 암석들의 실제 예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화성암이에요. 마그마가 식어 만들어졌는데 식는 속도에 따라 광물 결정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광물 결정의 크기와 광물의 색상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선생님 네 가지라고 했죠. 실은 더 많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다음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은 퇴적물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으로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데 선생님이랑은 네 가지 또 배워볼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변성암은 화성암 4가지, 퇴적암 4가지 해서 8가지 변하기 전 암석과 변성이 된 암석 해가지고 배울 거라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더라고요.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일단 화성암이에요. 마그마가 식어 만들어진 암석으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분류한다. 이것도 배운 내용이죠.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쪽이 화산암일까요? 네 가지 분류를 할 암석 중에 보시면 결정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마그마가 빨리 식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두 현무암과 유문암이 화산암이고요. 심성암은 천천히 식어 형성이 된 결정의 크기가 큰 암석이에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좌우 암석들은 공통점이 있죠. 화산암과 심성암이지만 암석의 색이 어두워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밝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현무암은 화산암이지만 광물의 색은 어둡습니다. 유문암은 똑같은 화산암이지만 현무암과 달리 광물의 색이 밝습니다. 그래서 암석이 밝은 암석이에요. 반려암은 심성암이고 광물의 색이 어둡습니다. 화강암은 심성암이고 광물의 색이 밝습니다. 선생님 얘기할 때 같이 대답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퇴적암이에요. 자, 볼게요. 퇴적암은 퇴적물이 굳어져서 형성이 되는데요. 일단 퇴적암을 구성한 퇴적물이 쌓입니다. 근데 이 퇴적물이 다져지는데요. 이때 이 퇴적물들 틈새로 이 퇴적물들을 붙여주는 풀 역할을 하는 광물 성분들이 이렇게 엉기게 됩니다. 그래야 암석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엉기게 하는 작은 입자 성분들이 없으면 암석으로 뭉쳐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나요?
자, 선생님 네 가지 배운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여감, 사암, she일, 석회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실은 퇴저감도 분류를 하자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우린 이 네 가지만 기억할 거예요. 여감은 주로 자갈인데요.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큰 입자만으로는 암석이 안 돼요. 그렇지만 주로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자갈이에요. 그래서 여감은 주로 자갈이고요.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들을 여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갈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사암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요. she일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자가 점점 작아지죠. 근데 석회암은 더 입자가 실은 더 작아요. 근데 석회암을 따로 배우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시멘트를 만들 때 석회암을 씁니다. 자, 석회암은 주로 색상이 밝고 그리고 입자가 상당히 고와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입자가 큰 것에서 작은 순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죠? 여감, 사암, she일, 석회암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사암은 모래, she일은 진흙. 이 퇴적물의 종류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변성암이에요. 가장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이 화성암 4가지, 퇴적암 4가지, 그 변하기 전, 변한 후 이렇게 배우자고 했는데요. 너무 많죠? 그래서 줄였어요. 우리 이 4가지 변성암만 또 기억해 놓읍시다. 자, 화성암 4가지, 퇴적암 4가지, 변성암 4가지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죠? 12개의 암석만 기억할 거예요. 자, 좀 전에 봤던 사암 어디에 속했죠?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사암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암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규암이 됩니다. 석회암은 퇴적암이죠. 석회암은 대리암이 됩니다. 우리 대리암은 대리석이라고 부르는 그 암석 맞아요. 조각상에 많이 쓰이죠. 자, she일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암이 되고요. 또 편암은 또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이 됩니다. 화강암도 편마암이 돼요. 이름이 같아서 헷갈린다고 그렇게 말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냥 같은 암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세세한 구분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암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암석들이 있고 신기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일상생활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만 아는 게 우리가 배우는 정도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오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인터넷에 더 검색을 해보셔도 좋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 이만큼만 알아도 충분해요. 알겠죠? 정리할게요. 자, 변성암은 열과 압력으로 성질이 변한 암석이라고 했죠. 사암은 규암, 석회암은 대리암, she일은 편암, 그리고 편마암이 됩니다. 화강암은 편마암이 된다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암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 이것도 배웠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암석들은 다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퇴적암의 중에서 여감처럼 광물이 눈에 보이는, 입자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광물은 여기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이러한 녀석들을 말해요. 자갈은 한 가지 물질은 아닐 수 있어요. 자갈 역시도. 그러니까 자갈도 이런 광물로 이루어져 있겠죠. 선생님 설명 중에 착각을 할 수 있는 얘기라서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암석을 이룬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하지만 퇴적암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한 가지 물질이 아닌 자갈 이렇게 분류를 해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됐나요? 자갈도 광물로 이루어져 있겠죠. 또 자, 계속 설명할게요.
자, 여기 화강암을 보시면 화강암이 제일 일상생활에 많이 눈에 띌 거예요. 무늬가 아름다워서 뭐 복도 바닥 아니면 건물 외벽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흔해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영상 보여준 것 중에 컬링 영상 기억하죠? 컬링 스톤도 화강암으로 만듭니다. 신기하죠? 자, 보면 화강암에는 주로 3가지 광물이 있는데요. 흑운모, 장석, 석영 같은 그런 광물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무늬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런 흑운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판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흑운모만 이렇게 가끔가다 정말 많이 뭉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따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하도록 이렇게 갖다 놓은 사진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이 말을 했던 뭐 흑운모, 장석, 뭐 석영 이런 광물들의 이름은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자주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광물들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실은 광물은 종류가 대단히 많아서 모든 광물을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 조암 광물 몇 가지는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조암 광물 몇 가지, 그리고 그 광물들의 특성 해가지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선생님 어떤 광물 보여줬죠? 네, 다이아몬드, 루비, 구리 이런 거 보여줬었죠.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암석은 아주 작은 알갱이로만 뭉쳐 있어요. 그렇게 크게 뭉쳐 있는 경우는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비싸겠죠. 자, 일단 광물의 특성은 5가지 정도 배울 건데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색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밝은 색 광물, 어두운 색 광물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밝은 색 광물에는 석영, 장석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두운 색 광물에는 흑운모, 갑선석, 감람석, 휘석 이러한 광물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이 석영, 장석, 흑운모 이 3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각섬석, 감람석, 휘석 이런 거는 좀 발음도 어렵지만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색깔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이런 암석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억해 두라고 하는 광물 몇 가지가 나올 텐데 그러한 것들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나는 관심이 많다 그러한 친구들만 좀 외우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광물은 일단 색상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광물의 특성을 왜 배워야 되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광물은 그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 광물의 특성에는 색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지만 지금 5가지라고 했죠. 굵기, 그리고 뭐 염상 반응, 조흔색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광물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색 설명했고요. 조흔색이에요. 조흔색. 조흔색은 조흔판이라고 하는 판이 있어요. 거기에 이 광물들을 긁어봤을 때 나타나는 그 가루의 색상인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긁고 외우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요. 우리 흑운모가 좀 특이하죠. 네,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보시면 조흔판이라고 하는 판에 광물을 긁어보면요. 색깔이 나와요. 광물 가루 색이. 근데 그 색이 어때요? 눈으로 봤던 이 겉보기 색하고는 같나요? 다른가요? 네, 다르죠. 특히 흑운모가 좀 다릅니다. 흑운모 보면은 네, 흰색이 나오죠. 네, 이런 것만 우리 기억해 두도록 해요. 다음은 굵기입니다. 광물의 단단한 정도인데요. 자,
지금 사진 보시면 방해석과 석영을 긁어보고 있죠? 색상으로 방해석과 석영을 구분할 때는 둘 다 투명하고 흰색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광물을 서로 단단한 정도를 이렇게 견주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흠집이 생기는 쪽이 덜 굳기가 강한 거고요. 근데 흠집을 내는 쪽이 더 단단한 거겠죠. 이해가 됐나요? 했더니 석영이 방해석보다 단단하대요. 방해석이라는 것도 우리 기억해 둡시다. 지금 선생님이 한 개 더 추가했죠? 지금 4개 기억해 두라고 했어요. 흑음모, 장석, 석영의 방해석까지. 자, 다음은 자성이에요. 자성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 우리 자석 많이 쓰죠? 자석도 그럼 광물인가요? 네, 광물이겠죠. 광물로 만든 거예요. 자석도. 네, 자성은 자철석이라는 그 광물이 대표적인데요. 보시면 클립이 붙어 있죠? 네,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염산 반응이에요.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거품이 발생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광물을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어요. 아까 나왔던 방해석이 이에 해당합니다. 방해석은 묽은 염산에 반응을 하지만 석영은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러면 석영하고 방해석이 있을 때 어떤 게 석영이고 어떤 게 방해석인지 구분을 하려면 굳기, 단단한 정도를 비교하거나 너무 작아서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염산을 떨어뜨려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선생님이랑 광물의 특성, 일단 겉으로 보이는 색을 배웠고요. 겉으로 보이는 색은 뭐 밝은지 어두운지 투명한지 이렇게 공부를 해볼 수 있고요. 이 색으로 구분이 안 될 때는 좋은 색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특히 흑음모가 특이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 굳기가 있습니다. 방해석과 석영 서로 비교하고 있는 사진 보여줬죠. 다음은 자성, 쇠붙이를 끌어당기는지로 광물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염산 반응이 있었어요.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거품이 생성되는지에 따라 광물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배웠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죠? 자, 마지막으로 암석의 풍화와 순환인데요. 이것도 우리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암석이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암석의 순환이라고 한다. 얘기했었죠? 네, 암석은 이렇게 돌고 돌아서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근데 암석의 풍화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순환이 되려면, 특히 퇴적암이 생성이 되려면 퇴적물로 변하는 암석의 풍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것을 풍화라고 하는데요. 3가지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요. 물, 공기, 생물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풍화가 일어나 잘게 쪼개진 그러한 암석들을 우리는 흙이라고 부르고요. 토양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이 생활하고 식물이 자라는 그 흙, 우리가 알고 있는 흙 맞아요. 그걸 토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토양이 만약에 다시 굳어지고 다져지면 퇴적암이 되겠죠. 이렇게 또 다시 암석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정리 퀴즈입니다. 이 문제 풀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아래의 사진과 같은 화석이 발견되었대요. 그러면 그쵸, 퇴적암이죠. 자, 정리 퀴즈 이어서 암석이 뭐랑 뭐를 받으면 그쵸,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된다고 했죠.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은 조암 광물. 선생님이랑 한 4가지 정도 기억하기로 했어요. 흑음모, 장석, 석영, 방해석 이 정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광물을 조음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의 색을 조흔색이라고 합니다. 도장 퀴즈예요. 자, 도장 퀴즈 오늘은 2문제입니다. 석영과 방해석은 무색 투명하다. 자,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두 광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성암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고 잘못 말했어요. 심성암은 화성암으로 광물 결정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 선생님이랑 외울 게 되게 많았어요.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른 12가지 암석의 종류와 광물 4가지 기억해 두기로 했어요. 자, 숙제 잘 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